명태균 게이트가 아니고 네.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사건인 거예요. 그런 과장, 허세 이런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건 엄청난 권력이 됩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하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요. 할 수밖에 없는 같잖아요. 거잖아요. 대통령 부부를 이번에 주목을 해야지 네. 명태균이 너무 시간 오래 끌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윤석열 이 네. 집권의 이 정부가 네. 솔직히 지금 좀 막 밤에 주무실 때 잠도 안 오고 진짜 아수라장이구나 막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잠을 네. 못 자냐고요? 네. 그러진 않아요. 잘 주무세요? 한호 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2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는 저희 장르만 여의도발 또 단독 특종 하나 나갔지요. 오늘도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또 굉장히 각 당의 상황들을 내밀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종 낼 것 같은 후보 1번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나올 것 김보엽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준비 좀 한 게 있을까요?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요즘 계속 좀 똑같은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네.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도 오늘 함께 네, 도와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동학 최고 계신 민주당 같은 경우가 요즘 정말 하늘이 돋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당 저당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하늘이라기보다는 네. 김건희 윤석열 부부께서 네.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그분들이 하늘이다. 네. 예. 하늘이 돕는다면 그분들이 하늘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고이슈 안 갈 수가 없네요. 일단 네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네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3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네. 그냥 본회의 불참하겠다라고 하면서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예. 그냥 그 자리에서 표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끈하게 통과가 된 상태고요. 네. 통과 직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음. 그 통과 장면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제2요건 행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네. 뭐 예상이 어느 정도 통과될 건 예상 다 했지만 통과는 예상이 됐고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네. 이제 안 됐다는 거군요. 네. 왜 안 했어요? 뭐 저희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직구만 던질 수 없다. 우리 편하고도 한 번씩 던진다. 더 센 직구를 던진 거죠. 상대 당이. 전에 투심이고 이번에 포심이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전문 용어긴 한데. 포심이요? 네.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고들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허를 찌른 거죠. 그게 뭐 결과는 누구의 허를 찌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의원님들도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은 추경호 원내대표도 많이 고민을 했겠죠. 맨날 똑같은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통과시키고 이 필리버스터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저의 메시지가 본 뜻보다는 맨날 똑같다 이런 또 비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예.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장의 이런 본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강렬하게 항의를 하자. 그런 본회의 보이콧이에요. 아예 그냥 불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른 메시지로 또 국민들에게 네, 전해질 수 벌써 있겠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 했냐? 그럼 이제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지금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참 이상한 전략인 게 그 야당 쪽에서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너무나 허접할 때 예. 저런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인사청문회 보이콧할까?
그런 얘기를 그런 전략을 검토를 하는데 네. 실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고 그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이 인사가 국무위원이나 그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사인가 이런 사람을 지명한 그분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판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의원들이 많이 지쳤구나. 그리고 힘들어서 하는 예, 거다. 힘들어서 안 하는구나. 그리고 혹시나 판을 열어놨는데 우리보다 야당들이 더 센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네. 마침 그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게 터져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그 선거 아니 뭐 투표 관련해서 그러니까 불참하는 것도 하나의 뭐 메시지라는 말씀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이게 너무 원칙적인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제 우리의 뜻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표결해 달라고 보낸 거잖아요, 국회로. 그것까지 맞나요? 아 맞죠. 예. 그럼 이제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이만큼 있다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신다면 그 뜻이 설령 통과가 될 게 너무나 뻔하고 그래서 표결에서도 우리가 질 게 너무나 뻔하더라도 이만큼의 반대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맞죠. 근데 왜 안 했냐고요? 아 원래 화 안.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보이콧도 하나의 또 많았어요. 방법이기도 하고. 네. 근데 민주당에서 수천 번 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가 과거에. 했든 난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저희가 네.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네, 물론 네. 본회의 참여해서 저희가 뭐 108표밖에 안 되겠지만 네. 뭐 그 의사표시라도 하는 게 맞다, 기록에 남기는 게 맞다 그 말씀도 일리가 네. 있는데 저희가 쭉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이런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네. 맞는 말씀이신데 네, 네, 네. 이게 이견 색출 용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견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의원 혼자 남아서 이게 투표했잖아요. 아. 그리고 나머지들은 공동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고 버팅기고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다 나오는 방침을 정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 나오면 자기 혼자 딴배를 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제2요구권이 결국 국회로 다시 거부권이 오게 될 경우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표결에 좀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1차에서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모두가 공동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두 번째에서도 공동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묵시적 압박인 거죠.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좀 실수했다고 보는 게 사실은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파도라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됐든 그 파도를 막아야 뒤에 갈 때 파도가 약화된단 말이에요. 아. 그 판단 자체를 지금 아무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아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서 누가 과연 내가 나서서 이거를 할 김건희 거냐. 여사를 실드 칠 것이냐. 그럼요. 이 실드 당번을 치는- 못 찾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에 남는 그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본인이 그 말을 하는데 박제가 되잖아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실책이었다고 보는 게 결국 대통령한테 그 부담이 다 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거를 온몸으로 자기가 막아야 되니까. 아, 파도에서 앞에 네. 조금씩 막아주면 뒤에가 좀 덜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막아주는 사람이 그렇죠. 없으니까.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콘에서 나온 예전에 달인이란 프로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수제자 같은 그런 행동인 거예요. 자기네들 사실 막았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더 부각시키게 되는 만든 행동이었다. 달인 코너는 너무 이렇게 좀 보는 오래된 것 거죠. 같아요. 네, 끝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시네. 네. 그러면 건건이 법안 관련해서 네. 국회에서 소수인 당은 네. 건건이 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고 그렇진 그건 않겠죠.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안 민주당 아닌가요? 과거에 안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무제한 토론을 할 때 그 내용을 다 들으세요? 박제는 되는데 그 박제를 잘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네네. 구성하는 건 제가 볼 아니, 때는 김여사 과하다. 특검법 관련해서 예, 예. 반대하시잖아요. 예, 예, 그 반대 특검법 가장 통과에 반대하죠. 예, 특검법 통과에 예. 그거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거죠? 일단 그 내용이 수사 범위라든지 이런 너무 것들이 예. 굉장히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한 것까지도 수사 범위에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정파적이다. 네. 이제 그런 게 하나. 하나 있고, 그러니까 특검법안이
성안이 돼서 특검이 출범하기 위한 요건을 너무 결여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특검까지 하지 않을 것까지 넣어서 무리하게 네. 또 아직 수사 결과에 대한 것도 나오지 않은 사항까지도 또 재판에 관련돼 있고 다른 분의 이런 것까지 넣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강행 처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여러 거죠. 개 중에 네,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개 있다 치면 10개 뭐가 10개예요? 8개. 8개라고 치면 뭐가 아니 그 혐의가 특검에 들어간 특검법에 포함된 그렇게 김 여사 많아요? 혐의가. 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한 8개로 3개로 치면 뭐 해요. 3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받으실 거예요? 뭐가 3개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툭 던져놓고 예. 이번에 예를 들어 보도가 나온 거예요. 보도가 나온 의혹에 대해서도 넣고 아, 총선 이런 공천 식으로 개입 특검 의혹. 법안이잖아요. 이거는 네네네네. 이게 정말 통과돼서 법이 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엄중하잖아요. 수사를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그 법안 내용 중에 수사 범위를 넣을 때 얼마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넣냐 이런 게 없이 그냥 의혹이 있어 넣어. 그래 수사 범위 늘려. 기간도 늘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이제 너무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좀 과하다고 이제 친다면 과한 수준을 넘은 거죠. 너무 몇 과하다고 번째냐고 치면- 이게 몇 예. 번째냐고요.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죠. 어떤 필요성이요? 특검 필요성. 아니요. 그 내용만 좀 가감하면. 아직 특검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뭐 이르지 못했잖아요. 지금 현재 의혹이 유도 질문도 뭐 하시네.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언론 보도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언론에서 보도를 할 수 있지만 특검까지 갈 만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게 아직은 없다. 아직 성숙되지 않았잖아요.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대표 출마 기자회견 때 특검이 필요하다. 내가 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던 사안이 있잖아요. 어떤 특검이요? 최혜병.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혜병 김건희 관련해서. 여사 지금 이제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거예요. 얘기하고 집중해 있는데 주세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건도 네. 사실은 뭐 깜짝 놀랐네.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어쨌든 혐의에 사과가 그것도 필요하다. 들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특검법 안에 또 들어가게 됐으니까 음. 저는 어찌 됐건 만약에 그게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더라도 네.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실에서든 아니면 정부에서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을 공정하게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 예. 왜냐면 조사하는 과정이 예. 공정해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체 100 중에 뭐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과정도 불공정했고 결과도 결국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그냥 냈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측면 때문에 결국 특검의 필요성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아니 그러면 없는 제가 거죠. 요 말씀을 네. 자 3개로 줄이면은 자 도이치모터스 요거 주가 아직 조작. 결과가 네. 안 나왔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은 김건희 여사 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김건희 예, 여사만 예, 왜 예. 재판을 안 받고 있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를 의혹이죠. 예. 했잖아요.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한번 출장이지만 진짜 조사를 했잖아요. 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소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네. 요거 보자. 저희도 그걸 원해요. 어. 일단 그 단계. 그다음에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심의까지 했고 네. 최종 결정이 안 났잖아요. 네. 이 난 다음에 기다려보자. 이제 뭘 얘기를 하자 이 얘기고 진짜 세 번째 어제 나온 뭐 의혹 있잖아요. 네, 공천 이건 개입으로. 어제 나왔어요. 어제 그 2주 전에 사전 보도가 나오고 너무 어제 보도가 왔는데 이것까지 넣어서 너무 하자고 높하다. 하면 네. 이걸 어떤 당에서 어떤 여당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받아들일 수 특검법안을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 관련해서 있겠느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요 특검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네. 그 특검을 가야 되는 뭐 요건이랄까요? 그 뭐 조건들이 보면 이제 어떤 사안이 매우 중요한데도 그거를 이제 검찰이 잘 수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재판에서 뭔가 하여튼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이요? 어, 재판까지는 아닐 겁니다. 네. 근데 그 사건 자체, 사안 자체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수사가 너무나 미진한 이게 특검으로 가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민적인 관심이 너무나 높은 경우에도 특검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법적으로만 따져보자면 조금 그 요건에 좀 미흡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건 진짜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국회에서는 특검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진 않나요 혹시? 반대되는 정파에서는 그걸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예. 수 있어요. 네네네. 제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런 정도로 서로 입장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나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죠. 합의해서 통과한 거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그 절차가 전혀 없이 그대로 거의 똑같은 거 지금 몇 번째냐고요.
합의 그러니까.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계신다. 네. 그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 그다음에 인사 개입 의혹, 이것도 이제 최재형 목사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 더해서 네. 수사를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는 여기도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임성근 구명로비 연루 의혹. 여기 이제 김 여사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가까지 다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요것이 네. 통과가 됐는데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당에서는 양당 다 3당, 4당, 5당 다 26일 본회의에 아마 재의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저 우리 김보엽 대변인한테 요 하나만 좀 이건 뭐 아주 큰 사안은 아니고 짧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의 네. 김민석 최고위원의 문자가 어제 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이게 예. 국회의원들은 필름을 안 붙이는 법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찍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뭐였냐면 원래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고 아마 예, 조국혁신당에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남 영광군에서 어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다 절반 정도의 의원이 내려가 있었죠. 그 전남 영광에. 그러니까 본회의 현장에는 못 왔었고 그래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근데 요걸 본회의 표결에 참석을 못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네. 표결에는 참석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보면서 보고를 받았어요. 네. 표결하면 쪼라락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름에 뜨잖아요. 예. 그 사진을 보고서 아니 그 조국 혁신당에서 이렇게 안 왔냐고 세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 하나 부끄럽다 지방 의원인가라고 이제 그 내부 단톡방에 쓰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뭘 물어보시려고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뜨끔했어요. 이거는 표결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 잡으면 어제 최고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요. 예. 최고위원회에 여러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가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안 한다 이 얘기가 퍼지면서 의원들 최고위원회 참석했던 의원들은 대부분 KTX 버스 타고 상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2분이 있는데 7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네. 5명이 참여하지 못했고 네. 이 5명 중에 한 분 김준영 의원은 한중 의원 외교 활동으로 지금 중국에 계시고 네. 그런 사유가 분명한 거고. 그 내부는 그러니까 그 가지 않은 분이 네. 어제 일단 영광 최고위원회에서는 딱 2명 남은 겁니다. 조국 예, 대표와 예. 황운하 원내대표. 이 두 분이 남은 건 조국 대표의 경우 그날 영광 유권자 어디 가서 만납니다라고 다 공지를 황운하 대표도 원내대표도 다 해둔 상태에서 본회의 표결을 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약속은 없었던 걸로 해요 하고 다 취소하고 가기가 그랬고 조국 대표는 어제 9.19 행사가 광주에서 저녁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다 하고 본회의 참석하고 다시 광주로 오느니 유권자들과 약속을 중하게 여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급하게 다 상경을 했어요. 아마 다른 몇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방송이 있거나 그런 의원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걸 가지고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은 18분이 표결에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빠질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 표결 같은 경우에 예. 어제 그 표결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예. 조국 혁신당이 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데 필요한 180석 표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5명 정도 빠진다고 해서 찬성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고 이 법안은 예견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을 앞둔 본
네. 본선이 있죠. 어제는 예선에 예선 가까운 거고. 풀기였다 어제. 그러기 때문에 네. 그 잘못한 건 맞는데 네. 의원이 네. 당연히 본회의에 표결하는 게 맞는데 예. 그것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공격할 일은 아니다. 아, 또 하나 이거 얘기하고 짧게라고 싶은 건 얘기했는데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많이 잘못하셨나 보네. 원래 잘못했을 때는 말이 아니 공격한 사람 없는데 왜 공격당한 거 같지? 네.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은 본업이고 네. 지역 선거 준비 활동은 부업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네. 모두 정당 활동의 중요한 활동이고 중요하죠. 네. 예, 네. 그만큼 조국혁신당은 곡성 영광 선거승리가 절박하다. 진심이다. 절박하다. 아.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예.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네. 뭐 지역 유권자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건 뭐 누가 부인하지는 못할 텐데 네. 예를 또 들어 혼내시려고요? 아니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 그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바로 지금 표결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 저희가 꼭 만나고 싶지만 이 중요한 표결 최혜병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뭐 이 표결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참여해서 야당의 뜻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반드시 전 국민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올라가신다 한들 지역 주민들이 저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네. 근데 그런 갭이다. 좀 그런 서판에 갭이다. 섭하네. 아니, 좀 섭한- 섭하네. 아, 섭하네.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당황스러우시죠? 혼나시니까. 아니 뭐 저는 저는 맨날 그래요.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민주당도 어쨌든 선거 앞두고 네.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은 불가피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뭐 형제끼리 축구를 해도 당연히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건 골 넣기 위해 싸우는 건데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한 2시간 해요. 네. 아니 근데 여기 저 뭐야 민주당은 18명 왜 빠진 거예요 근데 참. 아 근데 뭐 몰랐네. 몰라요 이두학 씨.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아유, 오늘 뭐 예. 알겠습니다. 아유. 신나신 아이, 것 간만에 같은데요? 아유, 뭐 간만에 신나신 이렇게 밝은 옷은 처음 봐요. 여기 와서 그러나 신나긴 이릅니다. 지금 네, 명태균, 압니다. 명태균, 다음 네, 페이지에 명태균. 네네네. 와 이거 아니 본인이 그냥 뭐 이 자백이 뭐예요? 김 여사와 문자한 건 나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예. 이제 우리가 어제 이 얘기를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다뤘잖아요. 근데 2022년에 그 재보선 때 공천을 한번 또 명태균 플레이가 일종의 있었다. 2014년에도 이제 김영선 의원을 둔 명태균 플레이가 있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거기 김건희 여사, 이준석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어제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보도자료를 내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간의 텔레그램이 있다고 네네네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텔레그램 메시지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것이다. 하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 또 하나. 그다음에 이준석 천하람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여준 사람은 명태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구에게 도움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주장이 하나 네.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입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2022년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던 윤상현 의원이 나는 공천 관련해서 압박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윤핵관들이 나에게 제대로 얘기하기 어려워서 얘기도 못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외압도 없었고 원칙과 기준대로 했는데 이 명 씨가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허풍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은 2022년 공천 관련해서는 네.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보궐이 한번 있었던 거고 네. 거기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당 대표였던 거고 네. 국민의힘 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죠. 네.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책임하에 다 했다라고 이준석 의원은 이야기. 윤상현 의원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대충 그 그림을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 그렇게 주장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도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뭐 장사하는 사람이지 공천 과정에 들어올 만한 어떤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그건 확실하죠. 공천이 안 됐잖아요. 하시는 실제로 거죠? 공천이 안 네. 됐다라고 사탈로 주장하고 됐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허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녹음 파일 어제 들어보셨겠지만 네, 네. 거기에 어우. 대통령 여사라고 하지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
자기 친구나 옆집 아저씨 부르듯 얘기를 하고요. 아, 동급의 사람으로. 예,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심지어 김영선에 사모라고 대해서는 사모하고 표현. 사모라고 네. 표현했죠. 대통령 사모 이렇게 네. 표현하지 님자를 안 붙였고요.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후보 호칭이 붙지 않습니다. 김영선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장성세가 있는 분은 분명히 맞는데 정치권에 이런 사람 많거든요. 허풍 있고 네네. 허세 있고 이런 사람들 내가 뭐 몇 명 뒤에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 때도 달라붙는 사람이 많은데 네. 문제는 그런 과장, 허세 이런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거는 엄청난 권력이 됩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에 먼저 알잖아요. 김영선 공천된다고 알잖아요. 사람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네. 실제로 그게 공천과 당선으로 이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저게 허세가 아니었구나. 대통령실에서 아무 입장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9월 5일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천 개입 아니잖아. 공천 안 됐잖아. 그러니까 공천 개입도 아니지. 네. 근데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는 공천됐고 당선됐거든요.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공천 개입 맞네?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총선에선 만약에 그 명태균 말대로 잘 안 됐다고 친다면 그래서 명태균대로 안 됐으니까 이게 공천 공천 개입 개입 아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예. 2022년 보궐에서는 그 사람 말대로 됐으니까 그건 공천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증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사실은 원인 행위가 있으면 공천 개입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고 네.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이 부부 공천 개입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바로 뭐 압수수색하고 뭐 조사하고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빠져나갈 궁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갑자기 쳐다보세요. 네. 재미없으면 어떡하려고. 1년 반, 1년 반, 2년 기자분들께 소스를 드리면 네. 김영선 의원실에 근무했었던 보좌진들을 잘 탐문해 보세요. 취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한테까지도 제보가 들어왔었고 어떤 제보죠?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했다. 네, 제3의 인물이 의원실을 다 주도하고 있다. 근데 그 인물이 김건희 여사와 아주 절친이고 사실상의 의원실의 어떤 보좌관도 아닌데 네. 실세다. 네, 본인이 실세를 하고 의원도 그 사람 말에 꼼짝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파다하게 뭐 저한테까지 들어왔었으니까 그 어제 뉴스토마토 굉장히 많이 기사로 들어왔겠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비서들을 아마 인터뷰를 해보시면 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 어디서 웃어야 돼요? 네? 재미 때문에. 웃음 포인트를 주세요. 웃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드렸구나. 제가 드렸구나. 혼자만 안 그런데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그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를 또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점에서 뉴스토마토가 어제 또 얘기한 게 절대 그 고소를 취하하지 말아달라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몇 가지가 뭐 당연히 더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취하를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결국 뭔가를 조치를 취해가지고 취하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이미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취하를 하지 말고 저는 어쨌든 이 문제의 본질까지 잘 접근돼 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보도가 언제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돌았으니까 어제 정말 6시에 나오더라고요. 접속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야 그럼 내용이 뭘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받아봤는데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려면 김건희 여사와 무슨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어땠고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혼자 얘기한 거예요. 혼자. 네. 내가 얘기해서 뭐 윤상현은 어떻게 됐고 그래서 김영선이 됐어. 뭐 이 정도 얘기만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스스로 얘기한 게 김영선 의원은 뭐 김 여사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명태균을 통해서 공천에 뭐 이 사람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 여사에게 얘기를 했다. 김 여사에게 얘기했고 김 여사도 역시 명태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그걸 해서 확인해 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뭐 아직까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네. 어디다 어떻게 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명태균이 자 됐어 뭐 이런 게 나와야 그냥 됐어 어디다 전화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전화해서 하고 나 누구랑 통화했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근데- 올렸잖아요. 예, 이준석 나기 전에 예를 들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뭔 얘기 했어 이건 다 된 거야 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아유 저 허풍쟁이구나 할 거잖아요. 근데 야 이거 다 이번에 됐고 했는데 그 말대로 실제로 돼. 컷오프 됐어. 아유 이거 옮겨야 돼. 실제로 컷오프가 돼. 이게 이제 한두 번 반복이 되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곳에서 아주 핵심 정보를 이 사람이 갖고 있구나. 중요한 곳에서 나온 핵심 정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단히 음모론적 시각이죠. 김영선 의원 컷오프 관련해서 본인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는 대충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번 총선에서는. 네, 네. 예, 그게 특별한 뉴스가 어떻게 컷오프가 됐지?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자 김영선 됐으니까 가자 뭐 이 얘기해서 마치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없었으면 김영선 의원이 22년 재보궐선거 때 공천이 안 됐던 것처럼 전제를 깔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때 경남 지역에 한 번도 여성 의원이 없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경쟁력과 그 당시에 저희가 공천 신청 받았던 분들 간의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네, 김영선 의원이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다가 다시 복귀하고 지역구도 전혀 뭐 일산에 사시던 네, 분이 네, 여기서 네, 네. 오니까 현재 생경하다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네. 여기에서 명태균이 없었으면 김영선은 정말 100% 공천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만 이렇게 모니까 네. 마치 명태균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뭐가 터졌다 이거 고구마 줄기니까 잡아 끌자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지우지는 좀 좌지우지했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누구보다 빨리 소식을 전해 듣는다. 요거는 맞아요? 그건 모르죠. 요 시점이 언젠지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발표나기 전날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시점으로 네. 전날 그렇죠. 정도만 5월, 알아요. 5월 9일이잖아요. 전날 정도면 알아요. 전날 네. 정도. 취임식 전날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전날 네. 정도면 네. 이분이 공천이고 뭐 누가 컷할래고 이 정도는 대충 압니다. 당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렇지. 아니 대충 네. 안다고요. 다 퍼진다고 그게. 아니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좀 아유 저희 당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분이 그게 5월 9일 얘기입니다. 네. 근데 5월 10일 날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에 가요. 맞아요. 근데 취임식 가는데 4만 명이 가는 그거라고 이제 그냥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 대통령의 아버님 앉으시는 그 바로 그 라인에. 옆자리에 그 라인에 그냥 그 비표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그 구역에 앉는단 말이에요. 결국 김건희 여사 픽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추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음해를 당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하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아니, 소설을 어제 쓸 체코 수밖에 갔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제. 아니요. 체코 갔다고 대통령실 기능이 정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네. 그 지침을 못 들었거나 우리 보통 얘기하는 프레스 가이드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한테서 그런 게 안 왔거나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해명했던 거에 염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공천 개입이 맞네라고 반성을 하고 있거나 세 번째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세 번째 가능성 뭐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이거 괜히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 오늘은 주말이니까 아마 관련 보도가 없을 거고 다음 주에 뉴스토마토에 관련 보도들이 추가 보도가 나올 검증 때. 보도들이 툭툭 나올 텐데 지금 얘기를 해서 뭐라 해명했는데 다 반박될까봐. 반박되는 게 나와서 궁지에 몰릴까봐 저쪽 패를 좀 보고 네. 한꺼번에 반박해야지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제가 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명태균의 뭐 지금은 당연히 명태균의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명태균의 본질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가 22년도,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에도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도 국민의힘 당시에 저 김기현 대표의 워딩이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저 강서구청장 김태우 이거 공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에서도 결국
그 사면 복권 다 해주고 사실상 후보로 뛸 수 있는 그 여건을 대통령이 다 만들어줬잖아요. 네. 이거는 대국민들이 그냥 다 보이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은 대통령 부부가 당의 공천에 이 개입했을 거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은 이거는 검증해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부부를 이번에 주목을 해야지 네. 명태균이 너무 시간 오래 끌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당에서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공천 시스템상 예를 들어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네. 만약에 그런 그 전제가 가동이 됐다면 네. 대통령실에서 정말 미는 분들 몇 명 들어왔잖아요. 대통령실 출신들이. 네. 그럼 네. 그분들이 정말 경선 없이 그냥 꽂혔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시면 뭐 경북의 강모 의원이라든지 조모 의원, 뭐 충남의 강모 의원 이런 분들 다 경선 그 경북의 강 그분은 네. 경선을 맨 마지막에 몇 번을 했어요. 만약에 그게 작동이 됐다면 그럴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네. 적어도 총선 공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천 개입을 뭐 대통령 부부가 당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 뉴스토마토에도 메뉴에 써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부부가 아니고 이 주어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를 했냐를 봐야지 문제 삼으려면 이럴 수는 있죠. 왜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소통한 게 사실이라면 두 분이 네. 왜 명태균이란 정체도 잘 모르는 분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소통을 하느냐 뭐 이 지점은 비난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게 이 사람 말을 듣고 공천을 누굴 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동환 의원 지금 그 표정에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대면적죠. 이제, 예를 들어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한다고 해서 최순실 최서원. 아니, 뭐 개명이 있으니까 뭐 최서원 게이트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단독으로 뭐가 이루어진 순화시켜야지. 건 아니고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입어야 가능한 게이트잖아요.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혼자 뭐 내가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명태균 게이트라고 한다고 해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확실한 권력을 등에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게이트. 대통령 부부가 거잖아요. 지금 휘둘린 거죠. 그 말에 의하면. 그래서 뭐가 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 뭐가 됐느냐? 뭐가 됐냐는 얘기. 그래서 지금까지- 명태균 네. 게이트가 이 문이잖아요. 그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어제 조국 대표 표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 딴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누가 또 있죠? 반응을 막 하잖아요. 딴 당에서. 혹시 그 예를 들어 공천 과정에서 이건 뭐 그냥 밑에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간의 일종의 뭐 권력 투쟁, 권력 다툼 뭐 이런 김경기, 것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없게 된 이유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네. 아니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컷탈락 기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네. 의정 활동도 있고 네네. 뭐 선수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그걸 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서병수 의원이나 조유진 의원 같은 분은 아예 지역구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이분들이 그 지역에선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구도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당내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거기 어떤 권력 투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근데 김영선 의원에 대한 평가가 몇 개월 만에 바뀌진 않잖아요. 2년 전에. 예, 2년 전에 2022년 6월에도 재보궐이었잖아요. 재보궐. 아니요, 재보궐 선거라도 그 지역의 특성상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보통은 그분이 갈 수 있는 뭐 이유나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맥락이 없었죠. 10년 동안 정치를 이 쉬었던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 2년 하시는 동안에 이제 국회 부의장 도전하시고 했는데 중간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드셨죠. 오염수 그거 아니라 아시잖아요. 수조에 있는 그거, 물. 예, 그런 물이 일으킨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거 네. 예,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그거는 그 이후에. 재보궐 전이자 저 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 아시면서 근데 그게 저 평가가 안 좋았어요 수조물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또 네. 어찌 안전한 네. 거를 네. 보증하셨으니까. 당 입장에서는 또 저렇게까지 해주네 뭐 이게 고마울 수도 아니 근데 있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님 이거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냥 토마토요? 아니요 뉴스토마토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이 네. 집권의 이 정부가 네. 솔직히 지금 좀 막
밤에 주무실 때 잠도 안 오고 진짜 아수라장이구나 막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잠을 못 예. 자냐고요? 예. 그러진 않아요. 잘 주무세요? 그런 말씀을 방송 끝나면 종종 하세요. 아니 지금 뭐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달들이 막 이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껌껌이 막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국민들도 아니, 너무 짜증나고. 제가 다른 걸로 힘들어서. 네. 그 개혁신당은 뭐 입장이 좀 나왔나요? 아, 근데 이제 네.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혁신당과의 이제 공천 거래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2022년에 김영선을 누가 꽂았느냐가 사실 하나의 핵심이라서 그 과정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좀 더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에는 뒤에 이제 거래를 했다까지 나가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개혁신당 어쨌든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상당한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7불사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의원 하나는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봤을 때 그 문자 내용에 뭔가 파괴력 있는 게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고민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남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 고민을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오랫동안 그냥 현장에서 거절하고 들어가고 우리도 가자 이렇게 네. 했겠지. 이걸 막 지도부도 고민하고 안에서 의원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까지 오래 고민했겠느냐. 네.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공천 개입은 거기서 드러나지 않을까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개혁신당은 뭐 거래를 안 했다고 하고 뭐 안 됐으니까 뭐 그거는 뭐 그냥 네. 근데 이제 아니죠.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럼 남은 의원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개혁신당에서 그럼 그대로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벨기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끝났고 다음 날 전체 최고위에서 그걸 공개를 했고 네. 그래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잘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고에서 공개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지도부 회의를 그때 자기네가 했다는 가졌다라고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느냐는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누군가 뭐 본 사람은 몇몇만 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드러날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내용이 확인이 되면, 뭐 그렇지 않았다면 공천 개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뭐 계속 개혁신당에서는 그걸로 이렇게 우리는 거래하지 않았고 단박에 끊었는데 뭐 집에 찾아오는 것도 다 아니라고 했는데 뭐 이건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아니 곤혹스러울 거예요. 아, 뭐 개혁신당이 그렇겠죠. 무척 곤혹스러울 네, 거고 네. 양쪽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찰에서 그렇게 오랜 서로의 시간 필요가 좀 맞았겠죠, 대화를 그 당시에. 했겠죠. 네, 네. 근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그 행위, 어쨌든 김영선 의원이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고 증거를 보여줬고 했을 때 그 행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행위 자체가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닫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무슨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보통 거예요? 큰 물이 확 쓸려가면 무슨 범법행위가 문자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 보셨어요? 못 봤죠. 아니 녹취도 근데 왜 녹취가 그런 있어요, 얘기를 녹취가. 하세요?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제로 할게요. 중대한 만약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이 확 쓸려갈 때는 옆에 놀던 요 같이 쓸려갈 수 있거든요. 개혁신당이 잘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뭐 선의로 뭘 얘기했다 별거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전모가 날 경우에는 같이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당 대표가 공천에 있어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뭐 승인은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도장을 맞나요? 찍죠. 그죠? 도장을 찍잖아요. 특히 이제 뭐 200 몇십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재보궐 같은 경우는 뭐 몇 군데 한 서너 네. 군데 이렇게 하겠죠. 그날 7개 했어요. 예, 그때. 그 정도면 당 대표가 이 사람 어떻게 공천됐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만하지는 않나요? 이준석 대표요. 예. 그때는 그래도 당 대표니까 예. 알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 상황이 예. 당 대표 입장이 굉장히 좀 입지가 좁아진 상태인 건 맞았죠. 아, 그 이준석 재보궐 대표가. 당시에.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 2번이나 가출했다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고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때는 윤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 또. 취임을 해서 취임을 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공천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 예.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당내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좀 비토 세력이 좁아지는- 많아져가지고 아. 공격을 좀 받는 입장이었죠. 예,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막뭐 알아보거나 이러기엔 조금 쉽지 않았을 위치긴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공관위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이걸 들어보는 게 맞고 22년에 네. 관련해서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4년 관련해서 2월 29일 날 올해 이준석 대표가 칠불사라는 곳에서 새벽에 뭐 만날 수는 있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그 김영선 의원 쪽에서 뭐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태균인지 김영선 의원인지 네. 모르겠지만 그 뭐 김여사라고 추정되는 인물과의 소통한 그 문자 캡처본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 개혁신당이 누군가는 받았는데 그걸 그 얘기만 나오면 개혁신당에서 잘 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받았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저는 뭔가 그런 정치적으로 이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공작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일단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봐요. 결국 이게 가치가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준석 그 대표 얘기는. 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내용도 얘기해요. 뭐 김여사가 뭐 이거는 내 힘이 없고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끝까지 이거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었던 현재 의원인 분의 발언도 증언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볼 때 개혁신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상황인 거는 맞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 저는 동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2번, 3번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천 개입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 권리는 문자 아니다. 내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뭐 당연히 곤혹스러울 텐데 그거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그걸 받기 때문이고 내용이 상당하다는 내부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덮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된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계속 뭐 이거 완결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그럼 있는 이준석 상황입니다. 대표의 말이 맞다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봤던 다른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럼 개혁신당이 문제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 실제로 내용이 이거 어떤 뭡니까 도대체? 내용이었는지 왜 개혁신당 얘기는 안 하고 네. 저희 당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사가 공천 개입을 이준석이 했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아니 이제 그 어쨌든 녹취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명태균의 그러니까, 얘기죠. 네, 명태균의 네.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앞뒤가 이제 퍼즐이 맞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까지 증거로 어쨌든 얘기해야죠. 해야 맞아요. 되고 증거를 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퍼즐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좀 더 있어 봐야 되는 네.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취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더 풀 게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죠. 뭐.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제일 추석 전후로 뜨거운 네. 김건희 여사 뭐 아직은 의혹입니다. 그 뭐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직 없는데 계속해서 아마 그 뉴스토마토인가요? 여기서는 추가 보도를 또 예고를 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과 관계가 어떻게 다시 좋아집니까? 만찬은 하는 거죠? 만찬을 잡고 지금 대통령이 출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재밌는 인터뷰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길고 긴 이제 한동훈 아. 대표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거 만남 계속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들 주로 그러니까 했습니까? 재밌는 네. 이야기들을 한동훈 대표가 많이 했고 아주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랑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당권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지금 민심과 다르게 가고 있다.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그다음- 내가 용산과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나는 내 몫을 내겠다. 네, 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수심이 불기소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또 나는 순간의 유불리를 위해서 가방을 받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뭔 소리입니까? 했어요. 순간의 유불을 위해서 가방을 받는 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는 하지는 않겠다. 쉽지는 않죠 그 문장이. 누가 괜찮다고 당에서는 많이 했다- 그렇게 했나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 대법관 쪽 한번 노리시면 어떨까? 아니, 오케이. 보통 이제 화법이 대법관이나 뭐 헌재 뭐 이런 데가 보통 이런 화법 많이 쓰잖아요. 뭐 가사 아니하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하지 판결문에 가사, 길죠. 가사 아니하죠. 그렇지 아니하고 저기시 하시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언론도 그렇고 그냥 약간 되게 외로워 보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네, 한동훈 대표 외로워 보이고 당내에서도 사실상 세력이 없고 근데 뭐 언론에다가도 그게 이제 약간 신경 쓰였는지 나는 세력을 만들지 않는다까지 또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라인이 없었고 네. 누구의 라인도 아니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막 해요.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시가 통하지 않는 지점 바로 요 지점인데 한동훈 대표가 당선됐을 때 당대표가 됐을 때 한 대표를 외롭게 두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잖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외롭게를 거야? 작정했어요? 이 지시가 지금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 얘기하는데 지금 거의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거의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네.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술을 던져야 돼요. 24일 날 밥 먹을 때까지 밥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린 몰라요. 그니까요. 네, 먹어야 먹는 거지. 네. 지금 약속 잡아놨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먹는데 그 자리에서 밥 먹기 전에 대통령하고 단판을 짓든가 아니면 저는 어떤 수를 던져야 된다 보는데 전당원 투표로 이걸 뚫고 나가든지 예, 해병대원권이든 의대증원 문제든 전당원 투표 혹은 의총을 열어서 표결에 붙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직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화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 무슨 최혜병 특검법 나는 하고 싶은데 시간 뭐 이게 기다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점 맞겠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만 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시험장에 안 들어와요.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한동훈 대표 역시 국민의힘 이 윤석열화 되면서 네. 결국 같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간다. 전당원 투표로 한번 승부를 걸든지 승부를 걸어라. 아니면 체코를 가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프라하의 여인으로 같이. 곧 오십니다. 네. 기다리면. 한동훈 대표한테 없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제가- 대표한테는 용기가 없죠. 갈라설 용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한동훈 대표 외롭게 두지 말라는 당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한동훈 대표를 잘 둘러싸고 무엇을 하는지 잘 지켜봐 이렇게 감시해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활개치게 두지 말아라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들 보면 힘센 쪽에 맹종 가깝게 하죠. 그런데 그 힘센 쪽이 힘이 빠질 때 되면 늘 돌아서고 등에 칼 꽂고 이런 게 역대 그 이른바 특수부 등 검찰 내 하나회 같은 검사들이 네. 그런 일을 벌여왔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 한동훈 대표도 언젠가는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은 힘이 없고 게다가 용기마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약간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제 당에서 하여튼 뜻대로 잘 안 되는 측면은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여론을 먼저 좀 움직여 보겠다는 전략 좀 선회가 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를 예. 들면 뭐 CBS나 아니면 얼마 전에 CBS 출연도 했었잖아요. 디제잉 한 거요? 원래 네. 원래 이제 방송 출연을 그렇게 잘 안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뭐 CBS에서 그건 좀 굉장히 적극적인 혹은 조선일보에서 아주 긴 인터뷰 아마 그리고 조만간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도 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어쩌면 좀 여론을 움직여서 당을 움직여 왜냐면 당을 움직이는 건 도저히 너무 힘들더라. 차라리 여론을 통해서 원쿠션 그래서 당을 좀 움직여 보겠다. 이런 전략 수정은 아닌가. 그 인터뷰에 나와 있잖아요. 예. 당을 장악 못 하는데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네. 당을 꼭 장악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그 근데 이거 꼭 뜻이라고 읽어보시길 바래요. 왜냐면 진짜 별로 길지도 않아요. 티키타카 얼마나 웃기냐면 취임 한 달이 넘었지만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이 꼭 장악돼야 하나? 왜 대표의 한계라던데 원내 대표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원내인 대표를 안 해봐서 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툭툭툭 던지는 그 한동훈 대표 스타일의 말이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여기 질문을 인터뷰 잘해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이렇게 말할걸요. 질문하시려고? 만찬에 아니, 초대받지 못했다. 네. 밥을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진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성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지금 의료 대란을 해결을 해야 그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4일 만찬에 우리가 기대를 걷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거죠. 예. 근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이제 2025년 증원은 전혀 손댈 수 없다는 입장 그대로고 그냥 떼밥을 먹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책을 한동훈 대표가 강구하고 있는가 방향이 있을까?
일단 계속 의료계를 만나고 있잖아요. 의협 만나는- 회장을 만났죠. 네. 의료계 뭐 의협 회장도 만나고 물밑으로 다른 분들을 만나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결실이 있어서 그걸 발표할 단계가 안 갔으니까 음. 지금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24일 날 만나서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가실 텐데 네. 결론은 이제 대통령하고 무슨 대화가 있고 대통령실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건 대통령실도 엄청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지 조금 않-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 고민을 할 거라고요. 전향적 입장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밥만 먹고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이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가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아니 아무리 의사들을 만나고 다닌다 하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껌껌이 계속 안 된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결국엔 대통령이 변했다라고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도 한동훈 대표 신뢰 안 하고 의사들도 한동훈 대표 신뢰 안 하겠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저는 그걸 직을 걸고 대통령 사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국민들 앞에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장관 차관 이거 완전히 경질해야 된다. 그거를 좀 걸고 대통령의 변화를 그렇게까지 끌어내지 않으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대통령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변화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실력이라고 한다면 네. 한동훈 대표는 그 실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실력인데 네. 자기만 혼자 막 만나고 다니고 오히려 그게 약간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알바이를 쌓는 거 아닌가? 아니, 아무런 지금 변화도 못 만들어내는데.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안 끌어냈다고 무능하다고 그러는 국민들이-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아니, 게 의사들의 그거잖아요. 요구 사항이죠. 아니 보세요. 대통령의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하라 이거 민주당 요구 사항 아니에요. 그건 이제 민심을 우리가 등에 민주당이 업은, 아닌데.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이제 주장.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동학 최고위원이 네. 뭐 방송 많이 하셔서 달변인 건 제가 알겠는데 막 섞어요. 저는 다 보여요. 그게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근데 방송 많이 제가 한 할 거 말이 되게 많아요. 아니 솔직히 의사들도 얘기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의사랑 얘기를 방송 하시는 많이 한 거 치고 달변도 아니거든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섞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어찌 됐건 네. 대통령의 명시적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쌓이죠. 신뢰가 아직 있어야 하는 중이에요. 테이블에 밥도 안 먹었고 아직. 네. 예. 아니, 그러니까 하는 중이라고. 설득을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한다면 의료계 설득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음 연도부터의 그 입학 정원. 이거는 뭐 사실 용산을 설득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용산은 이거 설득당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없는 것 같고.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입학하는 사람들. 내년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에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의료계를 그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의료계에서 도저히 뭐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나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은 상황 아니에요? 일단 테이블에 그분들을 모셔오는 작업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테이블 안에. 아,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여야 의정 이 네 예. 당사자가 한 네.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논의를 해서 뭐 25년 정원이라든지 26년 정원 관련해서 뭔가 합의안이 나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요. 지금 그 1단계가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25년 정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료계에서 25년 그거 동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지속이 돼서 지금 학생들이 다 유급이 되면 내년에 지금 3,000명 한 학년에 3,000명이잖아요. 네. 같이6,000명이 교육을 수업을 받게 돼요. 받아요. 동결이 네. 되더라도. 네. 그러면 그대로 가면 7,500명이란 거 아니에요. 그럼 3,000명 버스에 6,000명 타는 거하고 7,500명 타는 거하고 뭐 똑같잖아요. 못 타는 거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유급이 안 되게 하는 방식. 이런 거부터 얘기를 해야 의료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지. 그냥 25년 동결해라. 동결해도 6,000명 된다니까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그 부분을 망가져버렸어요. 왜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본질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들은 이거 정원을 원점 재검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의대 교수들은 당연히 뭐 유급 문제를 해결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 서로 생각이 다른데 이걸로 설득을 다 끌어내보겠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쨌든 1단계를 지금 그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세요. 요거 하나만 짧게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재명 이것도 뭡니까? 네. 대표
결심이 오늘입니까?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 이게 이제 2021년 대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그 발언 자체가 허위 사실이었다라는 취지였는데요. 근데 이게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공판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네. 결심 공판이 있으니까 아마 한두 달 사이에 선고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게 이제 만에 하나 유죄 특히 이제 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되면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제 1심에서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지만 확정이 되면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고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긴 걸릴 것 같아요. 예상되는 혼란들은 어떤 것들이 좀 이제 있- 가장 큰 것은 만약에 100만 원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라고 당선 무효가 하면 됐다. 그래서 예. 당선 무효형이 됐다 확정이 됐다고 하면 당시 대선이기 때문에 네. 400억 이상의 그 대선 선거 자금을 다시 당이 토해내야 되는 다 보전을 받았는데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억은 없을 것 같은데. 당해요. 네. 당사가 비싸요. 민주당 아, 당사. 아니요, 420억 정도 된다 네, 하는데 424억 인가 저는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만약에 최종까지 그렇게 해서 네. 진짜 결론이 나면 당비 내기 운동 벌어질 거라고 네. 보고요. 그건 당연히 혼자 두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당원들도 근데 물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까지는 제가 볼 땐 거의 가능성 없다고 보고 1심에서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이대로 결과 나오더라도 그럼요. 안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고 그런 다짐 같은 것 지금 그럴 시간 없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결심 네. 공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검찰 구형량이에요. 얼마를 부를 것이냐. 네, 그 얘기를 해야죠. 민주당 뭐 우린 잘할 겁니다. 그 얘기하면 뭐 얼마를 속으로 생각하세요. 구형할 그럴 것 것 같은데요. 아 그걸 보자는 말이에요. 네. 예. 음.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낮거나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높거나에 따라서 뭘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의 구형량 생각보다 높다. 높다. 100만 원 이상 훨씬 더 큰 예. 형을 구형을 했다는 예. 얘기는 그런 검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위중함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물론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거지만 네. 구형량이 너무 낮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기준을 삼자는 거예요. 재판을 실제 수행한 한 당사자니까. 그래서 이 구형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형 구형을 얼마나 하는지가 예. 오늘 잘 지켜봐야 돼. 터무니없는 구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높겠죠. 낮게 네, 할 리는 구형량은 없고.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높일 거라고 높은데 보는데. 높은데 어느 정도 높으냐를 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징역형을 부를 뭐 것이냐. 120 벌금을 뭐 부를 이렇게 것이냐. 할 거냐. 아니 검찰이 벌금은 벌금으로 부르지 구형하진 않아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징역을 때리겠죠. 300하고 100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구형량이. 선고할 때 그거는 판사가 예를 얘기하고 들자면. 보통 검찰은 아마 뭐 징역형을 구형하게 차게 네, 된다면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법 위반 대단히 큰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잘 모른다, 누구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른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요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저를 협박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위협으로 느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논리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얼마나 나중에 거짓말로 판명된 거 많이 했습니까? 우리 아내 주식 투자 그거 누구한테 맡겼더니 손해만 봐서 안 했고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게 김건희 씨나 장모 수익이 23억 원이었고 그리고 우리 장모 뭐 10원 한 장 어디서 이득 얻은 바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안 되고 처벌 안 받습니까? 그래서 법을 따질 때 형평성이라는 거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거 네.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직선거법은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뭐 서로 상대당에서 고발하는 상대당에서도 거죠. 하고 선관위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네.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6개월 지났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뭐 한 겁니까? 6개월. 아니 그때는 진실이 또 안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23억 원을 네. 얼마 전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에서는 그거 따로 고발을 안 하셨군요. 이제 그게 어떤 증거나 어떤 뭔가 나오진 또 않았었잖아요. 해피해지네. 그럼 이제 지나간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미 지나갔죠. 네. 두 분은 이제 그렇지만 국민의 심판은 받게 될 겁니다. 선거 하시니까 예, 많이 견제하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좀 오늘은 재밌네요. 아 그래요. 간만에 또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니까 처음이에요. 간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날도 그래서 그러네요.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아무리 힘든 고맙습니다. 날도 네, 제가 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잠도 잘 잘게요. 예. 네. 자,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 이동학 최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보엽 대변인님 뭐 지금 조국혁신당의 네. 제일 큰 이슈는 지방선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예, 승리. 11족 재보궐선거 세 곳에서 반드시 한 곳 이상 이기겠다. 가장 지금 호남 쪽을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아니요, 계시죠? 저희 부산 금정구도 부산도? 예,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서 네.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싶습니다. 단일화를 부산에서는 단일화, 해서 해서 치열하게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경쟁.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는 네. 국민의힘 군수가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